니녀는 UDT 몇 기냐, 이년아. 사복 입고 잠입한 여성을 모욕한 대대장, 알고 보니 전설의 UDT 출신 별셋 해군 참모차장이었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전투복만큼이나 차가운 공기가 대한민국 동쪽 끝, 동해의 군항을 휘감고 있었다. 해군 제1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이곳은 북쪽의 위협과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는 최전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주둔한 곳이기도 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그 중에서도 동해를 관할하는 제1특전대대, 그리고 그 모든 바다를 지휘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부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 참모차장 천수경 중장은 막 내린 작전회의의 마지막 서류를 덮었다. 천수경. 그녀의 이름 앞에는 수많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초의 여성 UDT 대원, 최초의 여성 특수전전단장, 그리고 지금 해군 서열 2위인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차장.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중장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장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깨부수고 수십 년의 편견과 차별을 불굴의 의지로 녹여낸 증표였다. 그녀의 눈빛은 UDT 시절의 지옥줄을 버텨낸 도끼와 삼군을 조율하는 장성의 지략이 공존하여 그 누구도 함부로 시선을 맞추지 못할 만큼 깊고 서늘했다. 그런 그녀의 책상 위에 공식적인 결제 서류가 아닌 낡은 편지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마음의 편지였다. 직보였다. 발신지는 동해 제1특전대대, 수신인은 최초의 UDT 선배님이신 천수경 차장님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처참했다. 마강일 대대장은 부대의 왕, 아니 폭군입니다. 훈련은 명분이 되었고 폭언과 가혹행위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UDT 정신은 불만은 없다는 공포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사병이 되었고 장교들은 그의 눈치만 보는 간신이 되었습니다. 선배님, 이곳은 지옥입니다. 바다의 괴물이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천수경 중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마강일 중령. 그녀도 기억하는 이름이었다. UDT 후배 기수 중에서도 유독 승부욕이 강하고 체력이 특출났던 장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성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자에겐 잔인하리만치 강압적이었던 인물. 천수경이 과거 그를 평가했던 한 줄의 기록이 떠올랐다. 능력은 출중하나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 리더가 아닌 보스 우두머리의 기질이 농후하여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쥐어줄 시 부대를 사유화할 위험이 극히 높음. 그녀의 우려가 동해에서 현실이 되어 골마 터지고 있었다. 비서실. 차장님. 이번 주 주말 공식 일정 전부 취소해. 동해 일함대 사령관에겐 연락 넣지 마. 조용히 다녀올 곳이 생겼다. 이틀 뒤 짙은 해무가 깔린 동해의 묵호항. 천수경 중장은 등산객인지 동네 주민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평범한 차림이었다. 낡은 바람막이 점퍼에 등산 바지, 얼굴의 반을 가리는 책 넓은 모자.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공식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모두 물리쳤다. 오직 현역 시절부터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베테랑 정보부사관, 김하선 원사 한 명만을 대동했을 뿐이다. 차장님, 정말 이 차림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일함대 사령관 소장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김 원사가 렌터카의 운전대를 잡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 기절초풍할 놈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이 꼴로 가는 거 아닌가. 마강일 중령이 폭군 정치를 하는데 일함대 사령관도 특전단장 준장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게으름이겠지. 둘 다 용서할 수 없어. 천수경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하선아.
난 오늘 해군 참모 차장이 아니다. 그냥 바다가 걱정돼서 온 동네 아줌마다. 아니, UDT 선배라고 해두지. 그녀가 향한 곳은 제1특 전대대 정문이 아니었다. 부대 외곽 민간인 통제선과 맞닿아 있는 후방의 복지회관이었다. 주말을 맞아 일부 면회객과 기간 장병들이 이용하는 곳. 그녀는 이곳에서부터 민간인의 시선으로 부대의 공기를 직접 맡아볼 작정이었다. 복지회관 식당에서 일부러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맛도 없는 돈가스를 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했던 풍경이 펼쳐졌다.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고 UDT 전투복 차림의 장교와 부사관 서너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전투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잔뜩 군기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 군기는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의존하기 위한 인위적인 긴장감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느긋하게 팔자걸음을 걸으며 한 사내가 들어섰다. 키는 180 중반, 다부진 어깨와 거친 피부. UDT 특유의 강인함이 느껴졌지만 그 눈빛엔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가득했다. 제1특 전 대대장 마강일 중령이었다. 아, 주말인데 대대장님께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복지회관 관리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나왔다. 훈련 통제하다 보니 배가 고파서.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와. 스테이크 있나? 없으면 말고. 황 중사, 넌 저기 가서 맥주 좀 사와. 네. 대대장님. 황철 중사라 불린 부사관이 잽싸게 냉장고로 달려갔다. 주말 민간인 복지회관에서 현역 지휘관이 부하를 시켜 술을 사오게 하는, 그것도 훈련 통제 중이라는 자가 버젓이 음주를 하려는 모습이었다. 천수경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마강일은 가장 넓은 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식당 내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구석자리의 천수경에게 잠시 머물렀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평범한 아줌마. 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즉시 시선을 거두고는 부하 장교를 힐난하기 시작했다. 야, 이로운. 너 아까 IBS 고무보트 진수할 때 애들 발목 돌아갈 뻔한 거 안 봤어? 너 같은 놈이 장교라고 있으니 훈련이 개판이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이로운 중이라 불린 젊은 장교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면 다야? 내 아버지가 해군 예비역 대령이라고. 그 양반 얼굴에 똥칠 좀 작작해라. 똥별 밑에서 똥 같은 놈 나온다고, 어휴. 내가 불쌍해서 봐준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하의 부모까지 들먹이는 모욕이었다. 이로운 중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천수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일부러 마강일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요즘 군대는 훈련 중에 술도 마시고 부하 부모 욕도 대놓고 하나 보네. 참 좋아졌어. 너무나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정확히 마강일의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였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강일의 눈이 맹수처럼 변해 천수경을 쏘아보았다. 뭐라고 했어, 지금? 못 들으셨습니까? 천수경은 돌아보지 않고 식당 출구를 향해 걸었다. 야! 마강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황철 중사를 비롯한 부하들도 순식간에 천수경을 에워쌌다. 이 아줌마가 지금 돌았나?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마강일이 천수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천수경은 밀려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강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서늘한 시선에 마강일은 순간 움찔했으나 곧 더 큰 모욕감에 사로잡혔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행패야? 민간인이면 민간인답게 찌그러져 있지 어따 대고 훈계질이야. 훈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겁니다.
훈련 중 음주 시도, 부하 장교에 대한 인격 모독, 그리고 지금 민간인에 대한 폭행. 천수경이 조목조목 짚어냈다. 마강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 미친년이 진짜. 야,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어느 부대 국무원이야? 아니면 저기 이로운 중이 엄마라도 돼? 그때 옆에 있던 황철 중사가 거들었다. 대대장님 보아하니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데 군대를 잘 모르나 봅니다. 아줌마, 우리 대대장님이 누군 줄 알아요? 이 동의 바다를 지키는 UDT 대대장님이셔. 아줌마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명예 다 가진 분이라고. 마강일은 그 말이 흡족하다는 듯 천수경의 아래 위로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황 중사 말대로네. 딱 보니까 밥이나 하다가 늙은 아줌마구만. 쯧쯧. 이년아. 내년이 UDT를 알아? 천수경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년이라는 단어. UDT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한 문장에서 저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쓰이는 것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UDT를 아냐고. 마강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비웃었다. 내년 같은 여편네들은 평생 물에 발 한 번 담그기도 무서워서 덜덜 떨겠지만 우린 목숨 걸고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알아들어? 근데 어디서 민간인 년이 감히 UDT한테 훈계질이야. 마강일은 천수경의 모자를 거칠게 벗겨냈다. 얼굴 반반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UDT 몇 기냐고? 너도 UDT 기수 있어? 낄낄. 저기 사창가에 있는 년들도 기수는 있겠다, 야. 성희롱성 발언이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이로운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른 부하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거나 혹은 마강일과 함께 저열한 웃음을 흘렸다. 천수경은 벗겨진 모자 때문에 드러난 아무런 꾸밈 없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수십 년간 바닷물과 훈련으로 다져진 그러나 세월의 흔적이 아닌 위엄이 자리 잡은 얼굴을. 그녀는 마강일을 올려다보며 아주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물었다. 마강일 중령. 왜 이년아? 이제 무서워? 빌려고? 아니. 천수경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내가 방금 모욕한 그 UDT,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켜낸 곳이다.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마강일이 손을 들어 천수경의 뺨을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천수경의 입에서 나온 것은 비명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강철 같은 명령이었다. 내 놈의 군복을 벗길 그 UDT에 몇 기냐고 물었나? 천수경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다. 그 손에 들려있던 것은 지갑이 아니었다. 검은색 가죽으로 감싸인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경례. 식당 입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김하선 원사가 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와 동시에 식당 문이 활짝 열리며 방금 전화를 받고 뛰쳐들어온 이람 대사령부의 헌병 대장 대령과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전체 차렷. 참모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헌병 대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참모 차장님. 그 단어에 마강일과 황철 중사를 비롯한 모든 장병들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다. 마강일의 시선이 방금 자신이 미친년이라 부르며 손찌검을 하려 했던 그 평범한 아줌마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 그녀의 눈빛.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 선 것이 동네 아줌마가 아니라 파도 그 자체였음을. 천수경은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헌병대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얼어붙은 마강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마강일 중령. 다시 묻지. 그녀의 목소리는 동해의 깊은 바다보다 더 낮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내 놈은 UDT 몇 기인가? 내 놈은 UDT 몇 기인가?
천수경 중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나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심 300m 아래에서 강철이 찌그러지는 소리였고 그 압력은 식당 안의 모든 공기를 묵직하게 짓눌렀다. 마강일 중령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데 정확히 3초가 걸렸다. 참모 차장님. 헌병대장이 외친 그 단어. 천수경. 자신이 미친년 여자년이라 부르며 뺨을 올려붙이려 했던 UDT를 아냐고 모욕했던 저 평범한 차림의 아줌마가 대한민국 해군 서열 2위 국방개혁실과 전력기획부를 거쳐 해군의 모든 작전과 인사를 총괄하는 해군본부 참모차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UDT 대원 살아있는 전설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신의 UDT 까마득한 대선배. 별셋 천수경 중장. 컥. 마강일의 목에서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오만함으로 불타오르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사형 집행인의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치켜들었던 손은 뺨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례를 붙여야 한다는 본능의 허공을 방황하다가 이내 덜덜 떨며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옆에서 함께 비웃던 황철 중사와 부하 장교들은 이미 몸이 굳어 고장난 기계처럼 부자연스러운 차려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전체 차렷. 차장님께 대하여 경례. 헌병대장이 다시 한번 목이 찢어져라 소리쳤다. 필승. 그제야 마강이를 포함한 모든 장병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마강일의 손끝은 수전증 환자처럼 자신의 관자놀이를 찾지 못하고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수경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시선으로 마강일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방금 전까지 폭군처럼 군림하던 자의 비굴한 공포를 남김없이 눈에 새겼다. 마강일 중령. 예. 차장님. 앉아라. 예. 앉으라고 했다. 천수경은 마강일이 앉아있던 맥주잔이 놓인 그 테이블의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강일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헌병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천수경은 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완벽한 취조 자세였다. 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저는 차장님이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마강일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쏟아내려 했다. 쉬. 천수경은 검지 하나를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작은 손짓 하나에 마강일은 마치 목줄이 당겨진 개처럼 입을 다물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맥주잔을 톡 쳤다. 첫째, 너는 지금 훈련 통제 중이라고 했다. 훈련 중에 음주를 시도했다. 이것은 군형법 제47조 지휘관의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에 해당한다. 그녀는 고개 숙인 이로운 중위를 가리켰다. 둘째, 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하 장교의 부모를 들먹이며 인격을 모독했다. 이것은 군형법 제60조 상관 모욕죄의 하극상이 아닌 지휘관에 의한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어깨, 마강일이 거칠게 밀쳤던 그 부분을 가리켰다. 셋째, 나는 분명 민간인 복장이었다. 너는 민간인, 그것도 여성을 상대로 미친년, 여자년 등의 폭언과 성희롱을 자행했으며 폭행을 시도했다. 이것은 민간 법원으로도 기소될 중범죄다. 천수경은 한마디 한마디를 얼음처럼 내뱉었다. 내가 내 신분을 알기 전 고작 10분 만에 내가 저지른 범죄 목록이다. 마강일 중령.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를. 마강일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차장님. 1.
서라. 천수경의 명령에 헌병 2명이 마강일의 양팔을 붙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너는 내가 모욕한 그 UDT의 명예를, 그리고 내가 짓밟은 이 부대의 명예를 내 놈의 더러운 무릎으로 더럽힐 자격조차 없다. 천수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식당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수족 김하선 원사를 불렀다. 김원사. 예, 차장님. 김하선 원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세로 경례했다. 지금 즉시 이람 대사령관 소장에게 내 강림 사실을 통보하고 제1특 전대대 모든 병력의 이동을 금지락다운시켜라. 알겠습니다. 헌병대장. 예, 차장님. 피의자 마강일 중령, 그리고 적이 황철 중사. 황철 중사가 피의자라는 말에 사색이 되어 딸꾹질을 시작했다. 두 사람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특수폭행, 상관 모욕지휘관이 민간인 복장의 상급자를 모욕, 직권 남용 근무 태만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영창에 구금하고 변호인 외 그 누구와의 접견도 금지한다. 명받았습니다. 헌병들이 마강일과 황철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마강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차장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UDT입니다. 제가 이동해를. 저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주셔야. 변명? 천수경이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자비도 없었다. 내 놈이 변명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군사법정의 피고인석이다. 내가 말한 그 UDT라는 이름이 내 놈의 죄를 얼마나 더 무겁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녀는 마강이를 지나쳐 하얗게 질린 채 굳어있는 이로운 중위에게 다가갔다. 이로운 중위. 예, 중위 이로운. 자네는 피해자인가 방관자인가? 예. 저자가 자네의 아버지를 모욕할 때 자네는 왜 침묵했나? 저자가 민간인나을 폭행하려 할 때 자네는 왜 방관했나? 그것이 자네가 배운 UDT 정신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지. 천수경은 이로운 중위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저 썩어 빠진 폭군의 부역자로 남아 함께 처벌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밤 내가 도려낼 이 부대의 썩은 살을 모두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인가? 이로운 중위는 마강일의 절규와 천수경의 얼음 같은 시선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 그는 마강일과 공범이 될 터였다. 저는. 이로운 중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좋다. 천수경은 그를 지나쳐 식당 문을 나섰다. 이미 밖은 난리가 나 있었다. 해군 참모 차장의 잠행 강림 소식에 이람 대사령관이 전투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달려오고 있었다. 차장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을 줬으면 내가 이 광경을 볼 수 있었겠나. 천수경은 사령관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사령관. 나는 지금 의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네. 소독하러 왔네. 당장 제1특 전대대 본부로 나를 안내해. 아니, 내가 직접 가지. 그녀는 김하선 원사가 준비해온 렌터카가 아닌 헌병대의 지프 차량에 올라탔다. 부대 본부로 간다. 가장 낡고 먼지 쌓인 회의실로. 마강일이 쓰던 그 화려한 대대장실은 지금 당장 폐쇄하고 증거 보존해. 지프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제1특 전대대 본부를 향해 질주했다. 강철 나비가 드디어 폭풍의 눈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마강일의 왕국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짜 폭군이 강림한 순간이었다. 제1특 전대대 본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했다. 주말 저녁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모든 대원은 전투복 차림으로 막사 앞에 집결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해군 서열 2위가 자신들의 대대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갔다는 소식은 그 어떤 적의 기습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천수경 중장은 이람 대사령관과 특전단장 준장의 거듭된 상황 보고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두 사람 모두 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집무실에서 대기해. 당신들도 피감찰 대상이야.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한 건가? 그녀는 마강일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먼지 쌓인 구작전 상황실에 특별감찰팀 임시본부를 차렸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인물, 이로운 중위를 불렀다. 이로운 중위.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본 모든 것을 말해. 이로운 중위는 독대 상황이 되자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마강일의 폭언과 가혹행위는 물론 자신이 목격한 시스템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다. 대대장님은 아니 마강일 중령은 부대의 모든 것을 사유화했습니다. 병사들의 부식은 그의 개인 회식 자리로 빼돌려졌고 훈련용 유류는 민간 주유소로 팔려나갔습니다. 저희 간부들은 매달 월급에서 충성세라는 명목으로 상납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상납금? 그 돈은 황철 중사가 관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대대장님의 개인 골프 비용과 유흥비를 지불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이로운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처럼 아버지의 약점을 잡히거나 아니면 훈련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천수경의 눈이 번쩍했다. 훈련 중 사고라니. 자세히 말해. 한 달 전입니다. 박철민 하사라는 아주 강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마 중령의 비리를 공공연히 비판하고 다녔습니다. 며칠 뒤 야간 잠수 훈련에서 박 하사의 호흡기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파트너가 빨리 발견해 목숨은 건졌지만 박 하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부대 내에서는 장비 결함으로 보고되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천수경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마음의 편지에서 언급된 지옥, 괴물이라는 단어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 비리가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김하선 원사. 예, 차장님. 지금 당장 수도병원에 연락해 박철민 하사의 신병을 확보해. 내가 직접 통화하겠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는 황철 중사를 이리로 끌고 와. 몇 분 뒤 영창에서 끌려온 황철 중사는 마강일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그저 겁에 질린 중년에 불과했다. 황철 중사. 예. 차장님. 너 살고 싶나? 예. 내 놈 대가리 마강일 중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나? 황철이 저놈이 다 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꼬리 자르기를 하겠지. 너는 마강일의 돈주머니 노릇을 하다가 그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군복을 벗고 감옥에서 20년을 썩게 될 거야. 차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시켜서 한 일입니다. 억울해? 천수경이 비웃었다. 박철민 하사는 내 놈이 점검 완료 도장을 찍은 그 썩은 호흡기를 물고 죽을 뻔한 박 하사는 억울하지 않나? 황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내 놈이 살 길은 하나다. 천수경은 이로운 중위가 작성한 진술서와 김하선 원사가 복지회관에서 확보한 CCTV 영상 기록 장치 자료를 테이블에 던졌다. 내가 관리했다는 그 충성세 장부, 마강일이 빼돌린 유류와 부식 내역, 그리고 박철민 하사의 호흡기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마강일의 육성 파일. 그 모든 것을 가져와라. 그러면 너는 주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 참작해주지. 선택해라. 마강일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배천수경로 갈아탈 것인가. 황철 중사는 자신의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을 보았다. 지옥행 동반 티켓과 구명보트 티켓이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차장님, 장부 있습니다.
마강일 중령이 겁이 많아 저에게 이중장부를 만들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본을 제 차에 숨겨두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하선 원사와 헌병들이 황철의 차량을 수색했다. 트렁크 바닥 매트 아래 비닐에 꽁꽁 쌓인 USB 저장 장치와 작은 수첩이 발견되었다. 천수경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담겨 있었다. 마강일이 지난 2년간 부대를 어떻게 착취했는지 그 더러운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간부들에게 거둔 상납금 내역, 유류를 팔아넘긴 민간업자와의 거래 장부, 심지어 이건 천수경의 눈이 한 파일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특별 장비 구매 내역이었다. 파일을 열자 폐쇄회로 호흡기 50대 구매에 관한 서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제 라인 최상단에 마강일의 서명과 함께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와의 통화 내역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수 해양 제품으로 계약 완료. 커미션 수수료는 저번 그 계좌로. 양 의원, 천수경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녀는 이 비리의 뿌리가 단순한 부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예산을 주무르는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마강일이라는 괴물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먹이를 주며 키운 더 거대한 주인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천수경의 비서실 직통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해군 참모총장이었다. 천장군, 지금 어디인가? 당장 동해에서 철수하게. 총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방금 국회 양태수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었네. 자네가 동해에서 월권을 행사하며 선량한 지휘관을 모함하고 있다고 당장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해군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천수경은 USB를 든 채 차갑게 웃었다. 총장님, 천장군, 일단 범인이 제 발로 꼬리를 잡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둡고 거친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이제 저 바다보다 더 거대하고 음흉한 존재와 싸워야 했다. 총장님, 지금부터 이 감찰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라 판도라의 군화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로운 중위와 김하선 원사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로운 중위 김원사. 지금부터 전쟁이다. 진짜 UDT 작전을 시작한다. 제1특전대대의 썩은 고름을 도려내는 작업은 이제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악을 척결하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천수경 중장의 등장은 동해 제1함대 사령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해군 서열 2위인 참모차장이 그것도 최초의 UDT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 사복 차림으로 잠행하여 부대의 치부를 직접 목격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군기 문란을 넘어 지휘 계통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재앙이었다. 마강일 중령과 황철 중사는 그 자리에서 헌병대에 의해 즉시 연행되었다. 그들이 복지회관에서 마시려 했던 맥주잔은 차갑게 식어 그들의 얼어붙은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새벽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차출된 특별감찰팀이 동해 제1특전대대에 도착했다. 천수경은 자신의 집무실을 함대사령관실도 특전단장실도 아닌 비리 고발의 진원지였던 제1특전대대 본부 구 중에서도 가장 낡고 방치되었던 구작전 상황실에 차렸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봉인이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특전대대 모든 행정망과 보급망을 동결한다. 천수경은 전투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중장 계급장만이 그녀의 신분을 증명할 뿐 그녀의 눈빛은 UDT 시절의 살벌한 교관으로 돌아가 있었다. 김하선 원사. 예, 차장님. 자네는 감찰팀과 함께 대대 본부의 모든 서류고 컴퓨터, 보급 창고를 전부 실사한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남기지 마라. 특히 마강일 중령과 황철 중사의 개인 관물대와 차량까지 전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실장. 그녀는 해군본부 법무실에서 파견된 깐깐한 인상의 박기태 대령을 불렀다. 나는 지금부터 마음의 편지를 보낸 제보자를 포함 대대 전 병력과 1:1 면담을 시작한다. 박 대령은 마강일의 측근으로 분류된 장교들을 맡아주게.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다른 대답이 나오는 자가 범인이다. 천수경의 감찰은 단순한 폭언 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강일이라는 폭군이 어떻게 이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시스템을 파헤치려 했다. 첫 번째 면담 대상자는 복지회관에서 모욕당했던 이로운 중이었다. 그는 참모 차장실로 쓰이는 상황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들어와. 천수경의 목소리에 이로운 중이가 화들짝 놀라며 경직된 자세로 들어섰다. 편히 앉아, 이중이. 천수경은 일부러 자신의 책상이 아닌 옆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그와 마주 앉았다. 따뜻한 차를 직접 따르며 물었다. 어제 많이 놀랐나? 아닙니다. 아니긴. 내 아버지가 해군 대령 출신이라고 들었다. 그런 모욕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던 건 단순히 마 중령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을 텐데. 이로운 중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는 명예롭게 전역하셨습니다. 하지만 마 대대장님은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마 대대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내 아비가 내 UDT 선배의 동기다. 내가 너 하나 챙겨주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중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챙겨줌은 부정을 눈감아 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병사들의 부식비를 빼돌려 자신의 회식비로 쓰고 유류를 빼돌려 민간인 친구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하려 하자 마 대대장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운 중위는 마강일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이 중위, 자네 아버지가 모아둔 연금, 그거 다 토해내고 싶어? 내가 이 서류에 이로운 중위, 군수품 횡령이라고 딱 한 줄만 쓰면 내 아비 명예는 물론이고 너까지 군복 벗고 콩밥 먹는 거야. 조용히 해. 그럼 떡고물이 떨어질 거다. 천수경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협박과 회유.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었다. 그 떡고물이라는 게 뭐였지? 매달 제 차명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제 이름으로 그 계좌 지금 당장 감찰팀에 넘겨. 자네는 제보자인 동시에 공범이 될 뻔한 피해자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자네와 자네 아버지가 사는 길이야. 천수경은 이로운 중위를 통해 마강일이 부대 전체에 거미줄처럼 쳐놓은 금전 비리의 실체를 파악했다. 한편 김하선 원사가 이끄는 실사팀은 마강일의 개인 차량 트렁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차장님, 이겁니다. 김 원사가 들고 온 것은 여러 개의 상자였다. 상자에는 버젓이 해군 특수전전단 제1특전대대라는 보급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군용품이 아니었다. 고급 양주, 값비싼 골프채 세트, 심지어 여성용 명품 가방까지. 이게 다 뭔가? 차량 블랙박스 기록 장치를 복원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전부 동해 시내의 특정 금은방과 골프용품점에서 받아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들의 사업주는 마강일 중령의 처남, 즉 아내의 남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 복지 예산 혹은 군수품 예산을 현금화해서 상납을 받았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나왔습니다. 김 원사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제1특전대대 특수장비 보수 및 구매 내역이었다.
차장님, UDT의 핵심은 잠수 장비입니다. 특히 이 폐쇄회로 호흡기는 은밀 침투에 필수적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지난 분기 신형 호흡기 50대를 구매하고 기존 장비 30대를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수억 원입니다. 그런데 창고를 실사했습니다. 신형 호흡기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전부 구형 장비뿐입니다. 그나마도 정비 내역이 있는 30대는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순간 천수경 중장의 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작동 불능? 네. 내부의 산소 정화 필터가 전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아예 빈통이었습니다. 만약 대원들이 이 장비를 믿고 작전에 투입되었다면 전원 질식사했을 겁니다. 이론 중위. 천수경이 방금 면담을 마친 이중위를 다시 불렀다. 자네, 저 폐쇄회로 호흡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있나? 이로운 중위는 서류를 보자마에 쓰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건 마 대대장님께서 특수 예산이라며 저에게 절대 접근을 금지했던 항목입니다. 모든 결제는 대대장님이 직접 하셨고 물품 검수도 황철 중사가 혼자 처리했습니다. 황철 중사 그놈이 열쇠였군. 천수경은 즉시 헌병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천수경 중장이다. 지금 즉시 황철 중사를 감찰실로 데려와. 마강일과 격리시켜. 그리고 그놈 입에서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그녀는 마강일이 단순히 폭언을 하고 돈을 빼돌린 수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 생사를 함께하는 UDT 대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반역자였다. 박 대령. 김원사. 예, 차장님. 지금부터 전면전이다. 마강일과 황철 그리고 그놈들에게 붙어먹은 민간업자 놈들까지 오늘 밤 안에 전부 엮어 넣는다. 이건 단순 비리가 아니라 작전 방해 및 이적 행위에 준하는 범죄다. 천수경의 선포에 구작전 상황실의 공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강일이 수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성이 천수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지만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오만은 반드시 존재한다. 마강일 중령은 후자였다. 그는 자신이 제1특전대대에 구축해 놓은 왕국이 외부의 감사 따위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을 지켜주는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황철 중사가 천수경의 감찰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헌병대 구금실에 있는 마강일에게 전해진 것은 그의 변호를 맡은 군법무관을 통해서였다. 중령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황 중사가 모든 걸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폐쇄회로 호흡기 건은. 시끄러. 마강일이 법무관의 말을 잘랐다. 그깟 부사관 나부랭이가 떠드는 게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당장 내 휴대폰 가져와. 예. 규정상. 규정? 이 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당장 전화 한 통만 연결해. 딱 한 통. 마강일의 기세에 눌린 법무관은 몰래 숨겨온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다. 마강일은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형님. 접니다. 마강일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삼선 의원 양태수였다. 그는 해군 예비역 장성들과의 두터운 인맥과 막강한 예산 권한으로 군 내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마강일은 과거 양태수 의원의 지역구에서 복무하며 그의 온갖 추잡한 뒤치다꺼리를 해준 대가로 특전대대장이라는 요직을 꿰찰 수 있었다. 강일이냐?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침부터 기자놈들 전화가 불이 나더군. 동해에서 무슨 여편네 장군한테 행패를 부렸다고.
형님, 그게 아닙니다. 그년이 아니 그 천수경이라는 중장이 나를 표적 삼아 함정을 판 겁니다. UDT 출신이라고 꺼드럭거리면서 남자들 세계에 끼어드는데 내가 군기를 좀 잡으려단. 닥쳐. 양태수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천수경이라고. 계룡대 천수경 말인가. 하필 건드려도 그런 독사 새끼를 건드려. 형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년이 지금 부대를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호흡기 건까지 전부. 호흡기. 양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 장비 도입 예산 역시 그의 손을 거쳐 특별 편성된 것이었다. 그건까지 들추면 형님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저만 입 다물면 됩니다. 저 마강일이만 꺼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천수경 손에 죽느니 다 같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협박이었다. 마강일은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양태수임을 알았고 그 동아줄을 잡고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상기시켰다. 멍청한 새끼. 양태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일단 기다려. 내가 직접 계룡대에 이야기하겠다. 대신 너는 지금부터 호흡기 건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야. 알았나? 전화가 끊어지고 마강일의 얼굴에 다시 오만함이 떠올랐다. 천수경, 내가 아무리 별 3개면 뭐해. 넌 군인이고 난 정치를 쥐고 있다. 같은 시각 동해 제1특전대대 감찰 상황실. 천수경은 황철 중사의 자백을 토대로 마강일의 범죄 목록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부대 전투력 와해. 그때 그녀의 직통 군선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지는 해군본부 참모총장실이었다. 차장 천수경입니다. 천장군. 나 총장일세. 해군 참모총장 묵직하고 강직한 성품의 사령관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례적인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총장님, 동해 상황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받았네. 국회 양태수 의원실에서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 천수경의 눈이 가늘어졌다. 양태수. 예상했던 이름이었다. 총장실에 우려를 전달해 왔네. 천 장군이 UDT 출신이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특수부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과잉 감찰을 벌이고 있다는군. UDT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북한 작전 대비 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충고와 함께 말이야.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무엇라 답하셨습니까? 나는 천 장군을 믿는다고 했네. 하지만 천 장군, 이건 알아야 하네. 양 의원은 단순한 국회의원이 아니야. 해군 예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그가 마음먹고 흔들면 우리가 추진하던 차기 호위함 사업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어. 총장은 말을 이어갔다. 천 장군. 마강일 중령, 물론 파면시켜야지. 하지만 그 선에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호흡기 건처럼 부대 전체, 나아가 국회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는 일단 덮고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는 게 해군 전체를 위한 길일 수도 있네. 정치적인 타협안이었다. 꼬리 자르기였다. 천수경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에서 훈련받고 있을 UDT 대원들을 향해 있었다. 총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폭언보다 단호했다. 제가 UDT에서 배운 첫 번째는 불가능은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천 장군. 마강일은 동료들의 목숨을 내다버렸습니다. 그런 자를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준다면 이 시간에도 썩은 호흡기를 믿고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는 우리 대원들은 누가 지킵니까? 양태수 의원이 지킵니까? 총장님이 지키십니까? 총장님, 차기 호위함 사업,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척의 배보다 그 배를 타는 단 한 명의 수병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게 제가 군복을 입은 이유입니다. 그녀는 21번 골랐다. 양태수 의원에게 전해주십시오.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국회의원의 우려로 작전하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작전합니다. 만약 그가 UDT의 사기를 정말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의 손에 묻은 더러운 돈부터 씻어내라고 하십시오. 천수경 중장. 그 말은 총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일로 제가 군복을 벗게 된다면 총장님께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천수경은 총장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김하선 원사를 불렀다. 김 원사. 지금 당장 마강일 중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죄목은 군수품 횡령 따위가 아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다. 전시 군용물 손괴 및 적전 이적 행위 미수. 그리고 살인 미수를 추가해.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에 넘길 준비를 하게. 양태수가 정치로 나왔다면 그녀는 원칙과 여론으로 맞설 생각이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리 조사가 아닌 해군의 명예를 건 전면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해 제1특전대대 연병장에는 전 대대원이 집결했다. 새벽부터 내린 차가운 가을비가 그들의 전투복을 적셨지만 그 누구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상 위에 선 단 한 사람, 천수경 중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에는 헌병 2명에게 팔이 붙들린 마강일 중령과 황철 중사가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계급장과 UDT 휘장은 이미 제거된 후였다. 어젯밤 양태수 의원의 압력은 천수경이 터뜨린 살인 미수 장비라는 언론 보도 한 줄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질책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지시했다. 양태수는 즉시 꼬리를 내렸다. 천수경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지 않고 연병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해군 참모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빗속에 서 있는 마강일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마강일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마강일 중령. 고개 들어라. 마강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젯밤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공포와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어제 복지회관에서 나에게 물었지. UDT 몇 기냐고. 천수경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내가 UDT의 얼룩이 되기 수십 년 전 이 바다에 청춘을 바친 내 선배다. 나는 내 후배들이 불가능은 없다는 정신으로 목숨을 걸 때 너 같은 배신자가 그들의 호흡기를 끊어버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잘못했습니다. 차장님, 선배님, 제가 죽을 죄를. 닥쳐라. 천수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실린 분노는 마강일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입으로 선배라는 말을 담지 마라. 너는 UDT의 수치다. 너는 내 놈의 사리 사욕을 위해 전우의 목숨을 팔아넘긴 장사꾼에 불과하다. 천수경은 대열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은 지난 몇 년간 저자의 폭력과 공포 정치 아래 신음했다. UDT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여러분의 자부심은 짓밟혔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녀의 시선이 대열에 서 있는 이로운 중위를 비롯한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을 훑쳤다. 왜 침묵했는가? 천둥 같은 외침이었다. 저자 한 명이 괴물이 되는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고 부조리를 알면서도 동조한 여러분 역시 공범이 아닌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뒤에 숨어 결국 여러분의 동료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저자의 총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침묵이었다. 모든 대대원이 고개를 숙였다.
UDT 정신은 썩은 고름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일지라도 과감히 도려내는 용기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UDT다. 천수경은 다시 마강일에게 다가갔다. 마강일, 너는 오늘부로 파면이다. 내가 군복을 입고 저지른 모든 죄과는 한치의 자비도 없이 군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내가 빼돌린 모든 것은 내 놈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채워 넣을 것이며 내가 짓밟은 대원들의 명예는 내가 되찾을 것이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고갯짓했다. 저자를 끌어내라. 대한민국의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라. 마강일과 황철이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금세 사라졌다.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천수경은 다시 단상에 올랐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를 약속하겠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첫째, 제1특전대대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난다. 썩은 뿌리는 완전히 도려내고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제까지 마강일의 협박에 시달렸던 이로운 중위를 대대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모두가 놀라 이로운 중위를 애푸아 보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로운 중위. 중위 이로운. 자네가 어제 보여준 용기, 자네가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명예. 그것이 바로 UDT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자질이다. 자네에게 이 부대의 재건을 맡긴다. 할 수 있겠나? 이로운 중위는 눈물을 삼키며 경례를 붙였다. 명. 받았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천수경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그녀는 대대원 전체를 따뜻하지만 강인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참모차장으로서 나는 여러분이 다시금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낡은 장비는 모두 신형으로 교체할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은 모두 뿌리 뽑을 것이다. 여러분은 오직 적의 목을 따는 것,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라. 그녀는 자신의 중장 계급장을 가리켰다. 이 3개의 별은 내 어깨에 있지만 그 무게는 여러분과 함께 지는 것이다. 오늘 이 비는 우리가 흘린 부끄러움의 눈물이다. 이 비가 그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더 강하고 더 명예로운 UDT로. UDT. 그녀의 외침에 침묵하던 대대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함성을 터뜨렸다. 불가능은 없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그들이 진정한 리더를 만나 다시금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부활의 함성이었다. 천수경 중장은 쏟아지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동해의 거친 파도를 닮은 그들의 함성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천수경 중장이 동해에서 쏘아올린 신호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해군 UDT 장비 비리 현역 중령이 대원들 목숨 담보로 수억 원 횡령, 살인 미수 혐의 적용된 특전대대장 사복 차림으로 잠입한 여성 3스타 거대 비리 적발.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특히 현역 장성의, 그것도 여성 장군의 자맹과 그로 인해 밝혀진 군 내부의 썩은 고름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여론은 마강일 개인을 넘어 그를 비호한 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분노로 들끓었다. 이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삼선 의원 양태수라는 이름이 떠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계룡대 해군본부 참모차장실. 천수경은 동해에서 복귀하자마자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치적 압력과 마주해야 했다. 해군 참모총장은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그녀를 독대했다. 천장군.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일은 시원하게 잘 처리했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졌어.
지금 국회에서 양태수 의원이 길길이 날뛰고 있네. 군이 정치 보복을 한다. 안보를 책임져야 할 장성이 자기 부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말이야. 천수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답했다. 장관님,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군법은 압니다. 마강일은 군법을 어겼고 저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강일의 배후에 민간인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민간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군법이 멈춰야 합니까? 천장군, 그게. 더구나 양태수 의원은 단순 연루자가 아닙니다. 천수경은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장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마강일이 빼돌린 폐쇄회로 호흡기의 최초 도입 예산안이었다. 이 장비 애초에 우리 해군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는 장비였습니다. 기존 장비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가격은 2배나 비싼 정체불명의 중소기업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국방위 특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양태수 의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끼워넣기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장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중소기업 태수 해양시스템이라는 곳의 실소유주가 바로 양태수 의원의 친동생 양태진입니다. 이런. 마강일은 그들이 심어놓은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양태수는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고 그의 동생은 엉터리 장비를 납품하고 마강일은 그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부대 내에서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리가 아니라 국방 예산을 체계적으로 빨아먹은 범죄 조직입니다. 천수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관님, 이 사건 군 내부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민간 검찰에 이첩하여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것을 건의합니다. 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을 떠나 더 큰 사법의 칼날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다. 군 내부에서 징계로 덮으려 했던 모든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수였다. 며칠 뒤 천수경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총동원된 해군 특수전 장비 비리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첫 번째 소환 대상자는 당연히 양태수 의원이었다. 양태수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도 당당했다. 그는 수십 대의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군 내부의 문제를 개혁하려 한 저에 대한 일부 불순한 군 세력의 저열한 음해입니다. 특히 천수경 중장, 여군이라는 감투를 쓰고 군을 망치는 그 장본인을 저는 반드시 국민 앞에 심판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양태수 의원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기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고 그곳에 해군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천수경 중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증인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길이었다. 천 중장, 당신이 여길 왜 국민을 심판하겠다 하셨습니까? 천수경은 양태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을 또렷하게 울렸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오히려 그 국민의 아들들,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값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당신이 빼돌린 그 불량 호흡기 때문에 내 새끼 같은 부하들이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차가운 바다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안보를 입에 담고 국민을 팔아?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다. 양태수, 당신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천수경은 그의 눈앞에 멈춰 섰다. 별 3개의 위엄과 UDT의 살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 당신은 적과 싸우는 군인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반역자일 뿐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당신이 입은 그 국회의원이라는 더러운 군복을 내 손으로 직접 벗기러 왔다. 저 미친. 당신이 말한 심판 누가 받게 될지. 들어가서 똑똑히 확인하시지. 천수경은 양태수를 밀치듯 지나쳐 당당히 수사본부 건물로 들어갔다. 양태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떨더니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비비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의 조사는 양태수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천수경이 완벽하게 수집한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마강일이 상납한 돈의 흐름, 동생 양태진과의 통화 녹취,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돈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챙긴 불법 정치 자금 내역까지. 황철 중사의 자백과 이로운 중위의 증언, 그리고 태수 해양 시스템의 내부 고발자가 천수경의 감찰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제출한 이중 장부가 결정타였다. 양태수 의원은 그날 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미친 여자라고 불렀던 천수경 중장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참교육은 때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합법적인 칼날로 이루어지는 법이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동해 제1특전대대. 마강일과 그 추종 세력이 모두 사라진 부대는 깊은 상처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던 지휘관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장교들은 불의에 침묵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은 창설 이래 최악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을 수습해야 할 임무는 이제 갓 중위 계급장을 단 26살의 대대장 직무대리 이로운 중위의 어깨에 놓여 있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로운 중위는 텅 빈 대대장실 마강일이 남기고 간 거대하고 화려한 직무 책상에 앉아 괴로워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혔지만 부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때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들어섰다. 짐은 다 풀었나 이 대리. 천수경 중장이었다. 그녀는 계룡대에서의 모든 정치를 끝내고 다시 전투복 차림으로 동해에 내려와 있었다. 차장님, 어쩐 일로? 이로운 중위가 벌떡 일어섰다. 차장님이라니. 여긴 계룡대가 아니다. 여긴 동해 UDT 부대다. 천수경은 직무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난 자네의 UDT 선배로 왔다. 그녀는 마강일이 쓰던 화려한 가죽 의자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이런 썩어 빠진 의자에 앉아 있으니 리더가 될 수 없는 거다. 리더의 자리는 책상 앞이 아니라 파도 위다. 천수경은 이로운 중위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이중위, 자네에게 이 부대를 맡긴 건 자네가 착해서도 아버지가 대령이라서도 아니다. 자네가 수치심을 알기 때문이다. 썩은 것을 썩었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용기, 그것이 UDT의 시작이다. 하지만 대원들이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밀고 자라고 수군댑니다. 따르게 만들면 된다. 천수경의 눈이 빛났다. 지금부터 제1특전대대의 재건 훈련을 시작한다. 내가 직접 통제한다. 다음 날 새벽 전 대대원에게 비상이 걸렸다. 그들이 집결한 곳은 연병장이 아닌 부대 앞 차가운 겨울바다였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천수경 중장과 이로운 중위가 UDT 기본 전투 수영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짜 훈련을 받았다. 천수경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장비로 서로를 믿지 못하는 동료와 썩어빠진 지휘관 아래에서 훈련 흉내를 냈다. 대원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 UDT는 혼자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기를 믿고 서로의 목숨을 맡긴다. 마강일이 앗아간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신뢰였다.
천수경은 새로 보급된 최신형 폐쇄회로 호흡기를 집어들었다. 마강일이 빼돌린 가짜가 아닌 천수경이 직접 예산을 타내어 긴급 보급한 진짜 장비였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거는 신뢰다. 그녀는 낯선 장비를 두려워하는 대원들 앞에서 가장 먼저 호흡기를 착용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얼음장 같은 동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로운 대리. 물속에서 솟아오른 그녀가 외쳤다. 지휘관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온다. 뭐 하는가? 이로운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외쳤다. 전 대원, 지휘관을 따르라. 입수. 이로운 중위가 천수경을 따라 뛰어들었고 망설이던 대원들도 하나둘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재건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개과천선의 과정이었다. 천수경은 중장이라는 계급장을 잊은 듯 했다. 그녀는 대원들과 함께 10km 전투 구보를 가장 선두에서 뛰었고 고무보트 IBS를 함께 들었으면 가장 늦게까지 장비를 정비했다. 변화는 마강일의 측근에서 부역했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훈련 중 과거 황철 중사의 오른팔 노릇을 하던 한 상사가 탈진에 쓰러졌다. 과거 같았으면 나고자로 분류되어 온갖 모욕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버려두고 가. 다른 부사관이 소리쳤다. 그때 이로운 중위가 달려와 쓰러진 상사를 둘러맸다. UDT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상사를 업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천수경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수통을 이로운 중위에게 던져주었다. 그날 밤 훈련이 끝나고 막사에서 그 상사가 이로운 중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리님,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마 중령님 밑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UDT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의 비리 행위들을 모두 고백했다. 그는 처벌을 기다렸다. 이로운 중위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김 상사, 자네의 죄는 군법이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는다. 자네는 우리 대대 최고의 폭파 전문가 아닌가. 자네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고 후배들을 위해 그 능력을 써준다면 나는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천수경 차장님께 아니 선배님께 내가 그렇게 건의하겠다. 개과천선은 용서가 아니라 책임과 기회를 함께 주는 것이었다. 그 상사는 다음날 훈련에서 미친 듯이 활약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새로운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를 보며 다른 대원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천수경은 묵묵히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이로운 중위를 불렀다. 이중위, 이제 내가 없어도 되겠다. 선배님, 부대는 이미 자네를 중심으로 다시 뭉쳤네. 자네는 이제 밀고자가 아니라 부대를 살린 지휘관이다. 천수경은 멀리서 함성을 지르며 훈련하는 대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UDT는 불사조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더 강하게 태어난다. 자네가 그것을 증명했어. 그것은 한 부대의 완벽한 부활이자 진정한 리더의 탄생이었다. 시간이 흘러 마강일의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복을 입은 피고인, 군복을 입은 판사, 군복을 입은 검사가 마주하는 엄숙한 장소. 이 재판은 양태수 의원의 민간 법원 재판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라 있었다. 마강일은 그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구속 수감 기간 동안 살이 빠지고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진 채 불안과 초조함에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에게 양태수 의원이 다 시킨 일,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비겁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천수경 중장이 증인석에 섰다.
마강일의 변호인이 날카롭게 그녀를 공격했다. 증인 천수경 중장. 증인은 피고인 마강일 중령과 같은 UDT 출신입니다. 혹시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혹은 최초의 여성 UDT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성 위주의 UDT 문화에 반감을 갖고 피고인을 과도하게 표적 수사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천수경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변호인께서는 남성 위주의 UDT 문화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UDT에서 성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UDT에서 전우애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피고인석의 마강일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남성성이 아니라 추악한 탐욕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군기가 아니라 비열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하들의 목숨줄을 팔아넘긴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변호인.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UDT는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술을 마시고 성희롱을 일삼고 썩은 장비를 채워 넣는 집단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고인도 공의. 천수경의 목소리가 커졌다. 피고인 마강일이 세운 공이라는 것이 고작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긁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하 장교의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입니까? 증인. 흥분하지 마시고. 나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천수경은 자리에서 일어설 듯한 기세로 마강일을 쏘아보았다. 저 자리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마강일 중령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폭군 정치를 할 때 침묵했던 간부들, 그의 비리를 알면서도 동조했던 민간업자들, 그리고 그를 비호하며 이 모든 범죄의 판을 깔아준 양태수 같은 정치인들. 그들 모두가 이 자리에 서야 마땅합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오늘 이 법정은 오직 마강일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죽이려 한 적이었습니다. UDT는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마강일의 마지막 발악조차 무력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이로운 중위군은 그간의 공로와 부대 정상화의 성과를 인정받아 정식 대대장으로의 진급이 내정되어 있었다와 눈물로 개과천선을 맹세했던 김상사의 증언, 그리고 피해 병사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 피고 마강일. 전 해군 중령.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전우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군수품을 횡령하고 부하들의 목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대를 사유화하고 폭력적인 통치를 자행하였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는 중범죄이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 마강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마강일은 30년이라는 소리에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계급과 연금, 명예는 당연히 박탈되었다. 양태수 의원 역시 민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끝나고 천수경은 법원을 나섰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로운 대위얼마 전 진급했다가 그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차장님, 아니 선배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나? 자네와 대원들이 해낸 거지. 천수경은 이 대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 대위, 오늘의 재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게. 교훈 말입니까? 그래. 천수경은 맑게 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휘관이 기꺼이 부하들을 위해 자신을 던질 때 바로 그 썩은 장비를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천수경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완벽하게 재건된 동해의 UDT 부대,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더 밝은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파도 하나를 막 넘긴 참이었다. 마강일과 양태수라는 거대한 암초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거센 파도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낯선 공기가 감돌았다. 동해 제1특전대대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스캔들의 중심지가 되었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한 개혁의 시험대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날의 연병장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다. 마강일의 짙은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부대는 이로운 대위가 정식 대대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놀라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니, 제자리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정점은 그해 가을에 열린 해군 최대 규모의 합동 상륙 훈련에서 증명되었다. 동해 앞바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부터 상륙함 독도함까지 거대한 함대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적진 해안선 침투 및 요인 구출. 그리고 그 최선봉의 임무는 모든 이의 우려와 기대 속에 제1특전대대에게 주어졌다. 훈련 통제본부가 차려진 독도함의 지휘 통제실. 해군 참모총장과 합참의 주요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판을 지켜보는 가운데 천수경 중장 역시 참모차장 자격으로 말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총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 함대 사령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총장에게 물었다. 제1특전대대가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휘관도 이제 갓 대위입니다. 이 중요한 침투 임무를 맡기기엔 참모총장은 대답 대신 천수경을 바라보았다. 천수경은 여전히 상황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 지금 저 바닷속에서 침투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나 과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그리고 가장 뼈아픈 반성을 끝마친 UDT 대원들입니다. 그녀는 이로운 대위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 이로운 대위가 천수경 자신에게 배운 방식대로 다시 만들어낸 UDT의 시스템을 믿고 있었다. 지휘관이 어리다고 하셨습니까? 바다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을 물을 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칠흑 같은 바닷속 15m. 이로운 대위는 8명의 대원을 이끌고 수중 추진기 SDV를 이용해 은밀하게 목표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들의 곁에는 과거 마강일의 비리를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뒤 천수경 중장의 배려 아닌 원칙에 입각한 결정으로 다시 기회를 얻은 김 상사가 부팀장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때 선두에서 수중 지형을 탐색하던 대원의 손짓이 급박해졌다. 적 기뢰 발견. 예상 경로 차단됨. 이로운 대위의 고글 속 눈이 가늘어졌다. 훈련 시나리오에 없던 돌발 상황이었다. 본부에 보고하고 우회 루트를 요청하는 것이 규정이었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그것은 곧 작전 실패 혹은 전멸을 의미했다. 이로운 대위는 잠시 멈추어 곁에 있던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마강일 체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지휘관이 부하의 의견을 구하는 눈빛을 보낸다는 것. 김 상사는 이로운의 눈빛을 읽고 즉시 손짓으로 답했다. 수심 20m. 좌현. 암초지대. 과거 훈련 시 확인한 개구멍 루트 있음. 위험. 그러나 가능. 김 상사는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그 개구멍은 마강일 체제에서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된 루트였다. 오직 UDT의 본질인 불가능에 도전하는 실력을 갖춘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로운 대위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손짓했다. 전원 김상사를 따르라. 목표 개구멍 루트. 침투 속행.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경험과 실력을 신뢰했다. 그것이 천수경이 그들에게 가르친 진짜 전우회였다. 지휘 통제실. 이런. 침투조 항로 이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작전 장교가 소리쳤다. 저긴 암초지대입니다. 이로운 대위 지금. 모든 지휘관이 일어섰다. 당장 복귀 명령 내려. 기다리십시오. 천수경이 그들을 제지했다. 그녀의 눈은 상황판의 작은 불빛, 즉 침투조의 이동 경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긴 해마의 협곡입니다. 해마의 협곡? 제가 현역 시절 이용했던 비공식 침투로입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거칠어 교과서엔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죠. 저곳을 안다는 건 이로운 대위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김상사 같은 베테랑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말대로 침투조의 불빛은 거칠고 복잡한 암초지대를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통과하고 있었다. 10분 뒤, 목표 해안 상륙, 적 경계 병모의 전원 제거, 요인 확보, 폭발물 설치 완료, 임무 완수. 지휘통 아재실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예상 시간보다 정확히 15분 빠른 완벽한 작전 성공이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천수경을 바라보았다. 천 차장, 자네가 또 하나 해냈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총장님. 저들이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난 것뿐입니다. 훈련이 모두 종료되고 동해 제1특전대대 연병장, 이로운 대위와 김상사를 비롯한 전 대대원이 승리의 피로감 속에서 그러나 자부심 넘치는 눈빛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으로 훈련을 참관했던 모든 지휘부가 격려를 위해 걸어왔다. 참모총장이 이로운 대위의 손을 잡으며 격하게 칭찬했다. 이 대위, 정말 장하네. 자네가 해군을 살렸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아니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나? 이로운 대위는 경례를 풀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다. 총장님, 그것은 무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김상사의 경험을 믿었고 제 뒤에 있던 대원들의 실력을 믿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이로운 대위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시선은 참모총장 넘어 자신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천수경 중장에게 향했다. 저희는 더 이상 지휘관 한 사람의 명령에 죽고 사는 사병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기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UDT입니다. 그는 천수경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로운 대위는 천수경 중장 앞에서 멈춰섰다. 차장님, 아니 UDT 선배님. 이로운 대위, 오늘 저희의 임무 완수는 선배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에 대한 저희의 대답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따랐던 대원들을 향해 외쳤다. 제1특전대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의 썩어빠진 정신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UDT라는 자부심을 되찾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거대한 함성으로 답했다. 천수경 선배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다짐을 선배님께 보여드려라. 전 대원,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이로운 대위와 김상사를 필두로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UDT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천수경 중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참된 스승이자 진짜 선배에게 바치는 UDT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참모총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은 그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 말없이 그들의 경례를 지켜볼 뿐이었다. 천수경 중장은 그 수백 개의 강철 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나가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으나 이내 특유의 강인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그들의 경례에 답했다. 경례 바로. 필승. 천수경은 마이크가 아닌 자신의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대원에게 똑똑히 들렸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되찾아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원래 자부심 그 자체였다. 다만 먼지가 잠시 그것을 가렸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UDT 휘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은 그저 흉장이 아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내가 왜 이 거친 바다에 내 목숨을 거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녀는 이로운 대위와 김상사를 바라보았다. 마강일은 그 약속을 배신하고 돈과 명예를 택했다. 양태수는 그 약속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웠다. 그들의 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두 보았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다. 여러분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부끄러운 진실과 마주하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약속을 증명해 보였다. 천수경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대원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려는 듯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기억하라. 지휘관은 부하의 목숨을 책임질 때 가장 강하다. 그리고 UDT는 동료를 신뢰할 때 불가능을 넘어선다. 그녀는 이로운 대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로운 대대장. 자네가 이끄는 부대는 이제 대한민국 최강이다.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천수경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잠행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미소였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교훈이었다. 그날 저녁 천수경은 요란한 전송이나 의전 없이 처음 이곳에 잠입해왔을 때처럼 조용히 동해를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이로운 대위나 김상사가 아닌 그 마음의 편지를 처음 보냈던 젊은 하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내 용기가 모두를 살렸다. 고맙다. 차가 계룡대를 향해 출발하고 천수경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마강일의 탐욕도, 양태수의 오만도, 이로운의 고뇌도, 김상사의 참회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외로운 싸움도. 이제 그 바다는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UDT 대원들의 땀과 그들이 지켜낸 명예로운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천수경의 참교육은 그렇게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하나의 부대를, 나아가 해군 전체의 정신을 개과천선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완성되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